안녕하세요. 대형멘토 황대규입니다. 제가 대기업에서 이 삼성중공업을 커버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관련돼서 댓글에 궁금증들이 좀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약속드렸던 그 부분 금일 시행하려고 이 주주총회 판교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주주총회는 뭐 대주주부터 시작을 해서 소액주주 분들까지 참석을 해서 이 관련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하나의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주총회에 일단 오게 되면 소액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의문을 갖고 있었던 그 부분들이 존재했었죠. 이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요청을 해서 질문사항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간을 보게 되면 주주총회가 금방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지난한 시기를 듣고 구도약의 발판을 쌓을 생각합니다. 국군이 믿고 기다려주신 주주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이번에 주총, 주총을 네. 다녀왔죠? 근데 내용이 너무 많았어. 네. 역시 주주는 주총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다녀야 된다. 주주라고 한다면 네. 회사의 차트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다녀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뭐 현장에 직접 와보고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소통의 창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주분들 뭐 다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다녀서 정보 제공을 해주는 게 우리 의무다. 네. 좀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 건물 안에 내부 촬영이 좀 금지되어 있습니다. 홍보팀이나 저희가 따로 사전에 연락하고 온 것도 아니고 주주로서 참여를 했던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서 건물 내부라든가 뭐 주총의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지 못했다라는 것들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주총에서 오늘 네. 굉장히 좀 재밌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의 제기가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네, 이익입니다. 이의 제기를 거의 한 5분마다 한 번씩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거의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40분? 1시간 반 조금 넘게 진행을 했죠. 완전 무슨 뭐 회사에 큰일 있는 것 마냥. 사실 그런 건 없었어요. 다 좋은 내용들이었단 말이지. 필요 없는 거에도 계속 이의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핵심 질문을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을 확보하고 싶었는데 이 절차에서 계속 이의 제기를 하시니까. 자, 그래요. 그래서 일단 뭐 주총 내용들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으니까 빠르게 진행을 좀 해보자고요. 네. 네, 일단은 대여업 안에 채널 오시면 황대근 멘토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이번 영상 제외하고도 다른 영상에도 계속 꾸준하게 오늘 주총 다녀온 거 토대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가 들으실 뭐 질문, 뭐 어떤 질문을 좀 했습니까? 우선은 가장 궁금했던 게 바로 SK해운과의 그 소송 관련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조사를 많이 했었어요. 재무제표를 확인했는데 영업이익은 23년 4분기 흑자인데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났었어요. 분석할 때는 이게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적자가 난 거지 하다가 오늘 주총에서 관계자분께서 정확한 답변을 좀 주셨는데, 이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 영국 법원에서의 이 소송, 거기서 대략적으로 이 3,700억에서 3,800억 가량 이 소송비로 비용이 빠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나중에 충당금으로 회수가 가능한데 그 기간은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상태다. 그래서 IR 담당자님이랑 또 대화를 했었죠. 네, 우리가 주총 끝나고 IR 담당자님 뵈가지고 따로 뭐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는데 화면에 담지를 못해서 그게 너무 아쉬워. 그니까요. 네. 일단은 중요한 내용들은 지금 소송 관련한 거 있는데 이게 1심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승소를 했다. 네, SK 해운한테 승소를 했다. 한국 재판하고 영국 재판이 있는데 한국 재판에서는 승소를 했고 영국 재판에서 이제 기간 동안의 화물선의 어떤 노후, 그러니까 가치가 하락을 했다. 그치. 거기 분에 대한 이 비용을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그게 나온 거죠. 그게 충당금으로 일단 먼저 선반영을 시킨 거죠. 네, 맞습니다. 나중에 이게 일단 1심을 승소를 해놨기 때문에 네. 나중에 또 재차 2심, 3심 걸리는 게 뭐 10년 막 그렇게 걸리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1심을 이겨놨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도 기간은 걸린다는 것이다. 네.
그럼 마무리가 될 때 지금 충당금 반영한 거는 다시 환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의 뭐 그냥 제로라고 보면 된다.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가장 불안했던 요인들 4분기 실적에 적자가 나왔는데 사업에 대한 영향이 커서 적자가 나온 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네, 우리가 그 약간 피크 아웃에 그쵸. 산업의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긴 있었는데 맞죠. 그걸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네. 오히려 아직 많이 남았더라고요. 내 그러니까 생각보다. 오늘 또 주주분들 뭐 저도 질문을 했습니다. 이 자사주 소각을 할 수 있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소액 주주로서는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단기 순이익이 적자가 났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고 제가 알기로는 삼성중공업이 2014년부터 유상증자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통주식 수가 지금 8.8억 주가 됐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을 현재 보게 되면은 뭐 저PBR 관련된 주들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 정책으로 이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사주 소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주주를 위해서 어떤 환원 정책을 할 계획이 있는지 그 중에 하나가 자사주 소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유통주식수가 많잖아요. 지금 유상증자를 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물론 이제 뭐 말씀하시는 것들은 있겠지만 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것저것 기업들을 많이 다녀봤잖아요. 맞죠. 자사주 소각이라는 것 자체가 반대를 하시는 입장들을 계실 수도 있고 찬성하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기업한테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뭐 그건 없습니까? 물어보면 뭐 말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저는 약간 그냥 가서도 현장감을 좀 느낀 게 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주가 측면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많이 두시잖아요. 그래서 다들 뭐 불가능한 입장에서도 그래도 이 희망을 좀 찾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우리 뭐 개인 투자자들이 다 원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확실히 요즘 트렌드는 그 밸류 프로그램이 나와주면서 기업 가치 재고가 주주 가치 재고 그리고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조정을 좀 해주는 게 그게 트렌드가 되고 있어가지고 기업 입장에서도 모르진 않고 있어요. 맞아요. 알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맞죠. 삼성중공업이 가장 강점이 있는 부분이 FLNG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텐데 앞서서도 FLNG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앞으로 FLNG에 대해서 건조 예약 이런 부분을 얼만큼 하겠다 이 목표치 같은 거를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보니까 27년까지 좀 물량이 꾸준하게 발주가 되더라고요. LNG 같은 경우에는 27년까지 연간 최소 70척을 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꾸준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마무리가 된다라면 그때 또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근데 영국에서 이 에너지 안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아프리카라든가 이 LNG 터미널을 수주로 설계하고 피드하고 설계하고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그 단계가 있는데 네. 설계 단계로 넘어온 게 지금 뭐 대략적으로 내년에 한 2027년도까지 연 몇 척이라고 했죠? 200척? 220척? 그 정도 수준이라고 200척.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 FLNG가 연간 한 2척씩 예상을 한다. 그렇죠. 근데 아쉽게도 이게 초기 단계에는 아무래도 대형 프로젝트가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수주를 많이 넣어야 되니까. 네, 맞죠. 근데 그 대형 프로젝트는 좀 마무리가 돼가는 단계고 대신 수주가 그렇기 때문에 꽉 차 있는 상태. 더군다나 글로벌 FLNG 수주량이 연간 2척에서 3척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삼성중공업이 약 2척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직전에 한 5척 정도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7척 중에서 네, 5척. 네. 근데 이제 앞으로 글로벌 수주가 3척, 4척 정도 될 것 같은데 연간 2척씩? 네, 그렇죠. 네, 2척에서 3척인데 2척을 가져가는 거 보면은 네. 이 점유율 부분에서는 입지가 확실하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또 유가가 60불 이상이면은 80% 이상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다고 또 들었습니다. 근데 현재 유가도 또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유가가 또 생각보다 여기서 좀 고착화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70불에서 80불을 당분간은 적어도 유지를 할 것 같아서 전쟁이 끝나고 뭐 글로벌 안정화가 되면 또 그렇지만 지금 70불에서 80불인데 중국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그렇죠. 네. 그게 핵심이죠. 네. 사실. 맞아. 그래서 경기가 회복될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유가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들은 추후에도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네.
유가가 상향 안정화가 되어 있을 가능성들이 높아서 60불 이상이면 영업이익 흑자가 가능할 걸로 전망을 된다. 네, 네,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여기 보면은 수주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제품 판매 현황이 좀 나와요. 네, 근데 수주 잔고가 지금 꽉 차 있다라고 할 정도면 맞죠. 도크가 다 차 있기 때문에. 도쿠가 다 차 있다라고 할 정도고 2027년도 뭐 그 이후에는 친환경 선박으로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지는 모르지만 영국에서 터미널을 짓고 있는 게 2025년, 2027년도까지 연기가 됐고 캐파에 대한 우려는 크게 하진 않아도 될 것 같다. 네, 이게 핵심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조선업 피크 아웃 거기서부터 단기순이익 적자인가 해서 이제 네. 모멘텀이 없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을 이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우려를 했을 것 같은데 오늘 확답은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 최소한 26년, 27년까지는 문제가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또 그 원전 관련된 SMR 있지 않습니까? 네. 삼성중공업이 또 친환경 암모니아에서 SMR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총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MSR이라고 그 SMR에서 조금 더 안정화시킨 부분을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근데 사실은 말이죠. 친환경 선박, SMR 쪽에는 모르겠지만 친환경 선박 쪽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좀 기술력이 약하긴 해. 다른 타업 기업들보다. 네, 근데 LNG 쪽은 진짜 강자거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마진을 지금, 많이 뽑을 수 있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삼성중공업 입장에서 봤을 때 수익이 잘 나는 것들을 많이 받아서 영업이익률을 높이는 것들. 네, 거기 집중을 하고 좀 돈이 안 되는 것들을 좀 밀어놓은 느낌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중고선가지수도 오르고 있고 신조선가지수도 오르고 있고 다 고마진 사업을 낼 수 있는 선별 수주를 통해서 이렇게 영업이익을 계속 끌어올리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진짜 삼성중공업 괜찮은 것 같아, 진짜. 그렇죠. 삼성중공업이 펀더멘털이 조금 튼튼한 기업이라고 저는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 의외로 생각해보니까 네. 나 원자재 철강 좀 살짝 걱정하긴 했거든요. 영업이익 좀 줄까봐.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오늘 좀 해결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어. 관계자분들께 제가 좀 질문을 드렸는데 그 조선업 중에서 후판 가격이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하잖아요. 철강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상반기 후판 가격 협상을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23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조선사가 좀 유리하게 가져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판 가격이 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얼마까지 그거 얘기 풀면 안 되고 네. 딱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협상에 대한 우위력, 누가 철강사하고 조선사하고 협상 우위력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것만 딱 말씀을 드리면 알겠습니다. 네, 조선사한테 있다. 다른 조선사들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삼성중공업은 삼성중공업은 계획이 있더라. 네.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주총에서 얘기를 들었던 것들을 모두를 다 풀 수는 없어요. 네. 왜냐면 이 내용의 정보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사실 비공개성도 좀 있죠. 이거 다 푼 것도 사실 한 30%도 안 됩니다. 아직까지. 근데 이것도 지금까지 푼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긴 해. 그래서 저희가 좀 소극적이긴 한데 이런 것들은 네. 차후에 언론에서 막 나와주는 얘기들이 풀리면 네.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렇다고 미공개 정보들을 풀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들인데 이 각자 이제 애널리스트마다 분석하고 이제 해석하는 게 다 각자 달라. 생각이 그렇죠.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오늘 일단 정리를 좀 해보자면 나는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그렇죠.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뭐 차트가 전부는 아니다.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실제 발로 뛰면서 이런 정보들은 얻어야지. 실제로 담당자님께 조금 정보를 들으니까 더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네, 신뢰도가 높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은 사실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자,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다른 조선사랑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삼성중공업은 나중에라도 결국에는 실적으로 증명할 만한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적으로 증명할 기업이고 피크아웃 이거는 좀 공통 상황인 것 같아요. 다른 조선사들도 마찬가지로 각자 강점이 있는 분야라서 조금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맞다. 한 가지를 좀 빼먹은 것 같은데 환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잖아요. 맞아. 그렇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뒤로 밀리면서 환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맞아요. 이 질문도 드렸습니다. 환해지를 어떻게 하고 있냐?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이 많은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잘 대응하고 있다. 환했지로 인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자,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근데 그건 몰라. 그거 알았으면 기업 입장에서 환율로 뭐 다 했지. 해지는 수출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전부 다 환해지는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삼성중공업만의 뭔가가 있다라는 얘기 뭐 그러니까 뭐 대기업 아니겠어요. 그렇죠. 리스크 전략팀이 있는 거니까. 네. 뭐 그래요. 예, 근데 그 환율로 인해서 협상력이 더 그쵸. 원자재 협상력이 더 올라가고 있다. 이것까지만 좀 풀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좀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 일단 주총 다녀오고 안타깝게도 그 내부 상황이라든가 굉장히 좀 길었어. 하지만 알찼다. 알찬 정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네. 근데 우리만 알차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대기업 채널 안에 오시면 그죠? 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말 저는 삼성중공업을 분석을 좀 그래도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주주님들이 원하시는 이 가려운 부분을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최대한 해소시키기 위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 내용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갔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도 반드시 보시고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항상 꼭 반드시 눌러주셔야겠죠. 그리고 대기업 안에 오셔서 우리 황대근 멘토의 브리핑들 그런 것들도 좀 집중해 주시고 우리의 모토가 뭡니까? 발로 뛰는 거죠. 네. 뭐 누구나 방 안에서 뭐 분석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희는 현장감을 전달해드리고 다른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을 먼저 그리고 주주님들 입장에서 최대한 분석하는 게 저희 모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작에 불과하다. 향후 다른 종목들까지도 저희가 발로 뛰는 모습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대기업 채널 안에서 우리 다시 만나 뵙자고요. 안녕.